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신문이네요. 포르투갈 상인, 동아시아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이 교육에 뛰어들어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일단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는 16세기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볼게요. 그들은 중국의 예물을 헌상하고 몇 차례 사전을 파견하여 마카오 거주를 허가받았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 거주를 허가를 받고 이 마카오에 무역 거점을 마련한 시기, 요 시기가 16세기 중반, 연도로 이야기를 하자면 155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겠네요. 그쵸? 예,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교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최소한 1557년, 즉 16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후 1년에 통상 2차례 그들은 커다란 시장이 서는 광저우에 가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물품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 물품은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일본에 가져가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입니다. 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건너갔다. 이게 이제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6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1639년이라는 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1639년이면 에도 막부 초기죠. 1639년에 에도 막부가 무슨 일을 했냐? 포르투갈 상인을 추방합니다. 일본 내에 있었던 포르투갈 상인들을 모두 추방한 해가 163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무역을 했다. 마카오 거주를 허가받고 일본에서 무역을 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연도로 표기를 하자면 1557년 이 마카오 거주를 허가받은 해부터 1639년경 요 시기에 상황이 바로 이 자료에 나타난 시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에도막부가 이게 이제 왜 이랬냐면 에도막부가 쇄국 정책을 강화를 합니다. 에도막부는 신분 차별에 입각한 병농 분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 크리스트교가 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유럽 상인들을 통해 들어오는 크리스트교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에도막부의 정책을 상당히 방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서구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 다이묘들이 또 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에도막부가 초반에 쇄국 정책으로 강력하게 선회를 하면서 그동안 일본에서 열심히 무역했던 포르투갈 상인들, 이 포르투갈 역시 굉장히 크리스트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그래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은 모두 추방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 전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은 에도막부는 유일하게 네덜란드 상인만 나가사키에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해줬죠. 물론 서양 상인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서양 상인들 중에서는 이 에도막부는 포르투갈 상인 추방 이후에는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가했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요. 포르투갈이 마카오 거주를 허가받은 시기,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추방된 시기, 그죠?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시기를 추론하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 모습을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보도록 하죠. 1번 보겠습니다. 신법을 추진하는 왕안석. 이 왕안석은 송나라 때 관료로서 송나라가 재정난을 겪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법을 추진한 인물이고요. 왕안석이 활동한 시기는 11세기입니다. 따라서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해당하는 이 자료와는 관련이 없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연행사로 파견되는 박제가는 조선 후기 인물이고 북학파 실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연행사 자체가 바로 뭡니까? 조선에서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청나라가 존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조선에서 청나라를 파견된다. 그래서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박제가가 활동한 시기는 18세기예요. 18세기.
그래서 박제가가 연행사로 파견된 시기는 18세기이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박제가가 뭐 1800년대 극초반까지 생존을 하긴 했는데 연행사로 파견됐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쵸? 네, 18세기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어쨌든 답은 아닙니다. 3번에 맥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는 걸륭제. 이 맥카트니 사절단 역시 이제 18세기 말에 청나라에게 파견이 돼서 청의 제한무역 정책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영국의 사절단이죠. 근데 걸륭제가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을 하면서 무역 적자를 메꾸려고 했고 이걸 이제 청나라가 단속을 하면서 1차 아편 전쟁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역시 시기적으로 18세기 말 맞지 않고요. 4번에 나가시노 전투. 이 나가시노 전투가 이제 동아시아사에 나오는 센고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죠.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부대를 이용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1575년의 일이고요. 1575년은 이 시기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정답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는 아시카가 요시미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 바로 일본의 남북 조시들을 끝낸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던 인물입니다.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은 시기는 15세기 초에 해당되겠습니다. 1400년대 초.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